여기가 스토리코 센츄리오 피아트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인데, 여기는 옛날 피아트 본사가 처음 링고토가 생기기 전에 본사가 처음 자리를 잡았던 건물의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. 그 건물은 지금도 이제 뭐 사무실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. 예, 워낙에 뭐 이태리나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건물을 한번 지어놓고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, 여기는 그 상설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럴 만도 한 게,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러닝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, 제가 갔을 때도 이쪽 왼쪽 맨 위에 있는 차, 회색 차죠. 저 이제 피아트 AV라는 차인데, 저 차가 이제 전시회를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. 안에서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이제 차를 빼길래 물어봤죠. 이거 차 어디 가냐 했더니 다른 데 전시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출고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여기 있는 차들은 대부분이 러닝 컨디션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이 피아트에서 만든 이제 첫 번째 차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 자체는 그 2층으로 돼 있어요. 2층으로 돼 있는데 이제 한쪽은 그 2층 난간이 있고 또 가운데는 이렇게 뻥 뚫려있는, 회랑같이 뻥 뚫려있는 공간이거든요. 그래서 전시나 큐레이팅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잘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워낙에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미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, 사실 이탈리아에 있는 박물관을 다른 데를 가봐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다른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에 비해서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큐레이팅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의 박물관은 너무 그런 부분에만 치중을 해서 그 내실이 없다, 뭐 볼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런 건물들은 자동차를 꼭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건축이나 미술 같은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봐도 분명히 재밌는 요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차, 이 차는 이제 그 디노라는 차예요. 피아트 디노 쿠페라는 차인데, 원래는 이 디노라는 이름은 이제 뒤쪽에서 나오거든요. 예. 페라리에서 만든 서브 브랜드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, 나중에는 이제 페라리에서 모터스포츠 호몰로게이션을 채울 수가 없어서, 워낙 그 소량만 생산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아트에다가 외주를 주고 피아트에서 이제 생산을 했던 차들이 이제 몇 종류가 있습니다. 피아트 디노 쿠페, 그다음에 스파이더, 뭐 이런 차들이 있는데, 요게 이제 나중에 페라리를 이제 먹여 살리게 되는 그 V8 라인업 있죠. 우리가 아는 그 458의 지금 전신 모델들, 308이라든가 208, 뭐 348 이런 차들의 이제 전신이 되는 그 기원이 되는 게 바로 이 디노라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차가 이 500이라고 해요. 그 칭켄첸토라고도 얘기를 하고, 뭐 지금도 나오고 있는 차인데, 이 500을 만든 그 설계자의 방이에요. 여기는 유리벽으로 이렇게 딱 해서,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단테 지아코사라는 엔지니어인데, 이 사람이 피아트 500을 설계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놨다고, 그 사무실을 이제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죠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500의 초기 도안을 이렇게 올려놨어요. 500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, 그 피아트 500은 사실 이제 여성들을 겨냥을 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얘기를 해요. 시티카의 개념으로 출발을 해서, 그러니까 소형차보다 더 작은 시티카 개념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, 두 번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문이 이렇게 반대로 열렸어요.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열렸는데, 이게 이제 처음에는 피아트에서는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, 그 다음에 여성들이 차를 운용하는 계기가 많아져서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500을 내놨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2세대부터는 이제 문이 이제 반대로 열리게 되죠.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이것도 썰이 많아요. 근데 한간에서는 그 여자들이 이제 그때 치마를 입던 시절이니까 바람이 불면은 그 문 때문에 치마가 다 올라간다,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부터는 또 문이 원래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해요. 그래서 클래식카 시장에서도 뭐 500은 꾸준히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,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이 그 반대 방향으로 열렸던 그 2세대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그 옆에는 이 피아트 박물관을 가서 보면은 그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파라든가 그때 당시, 그러니까 1950년대, 60년대, 70년대 그 광고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. 이거를 보면은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, 이태리 사람들은 옛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요것들이 지금 디지털로 다 작업이 돼가지고 현재 다 가지고 있고, 한국에서도 피아트 본사나 아니면 FC 코리아를 통해서
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이미지들을 그대로 보내줍니다. 사실 이건 뭐 굉장히 대단한 거죠. 옛날 자료들을 갖다가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지금도 이제 활용을 한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피아트라는 회사가 만만하게 볼 회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쪽에 이제 왼쪽에 이제 크게 있는 차. 자, 이 차는 그 피아트에서 만든 그 램피스토펠레라는 차예요. 이 이탈리아어로는 괴물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 차는 뭐냐면은 한때 자동차에다가 항공기 엔진을 얹어가지고 경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그 피아트의 그 대표 주자로 이제 나왔던 차입니다. 역사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고, 피아트의 어떤 그 기술력의 그 상징적인 그 모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차 뭐 실제로 클래식카 이벤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달리는 것도 볼 수 있는데,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예, 불도 많이 튀고요. 예. 그리고 그 반대쪽을 보시면은, 대부분 이제 박물관의 구성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. 옆에 이제 사파가 있고, 그 다음에 옛날 차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전시되어 있는데, 동선이 꽤 괜찮아요. 그리고 모형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고, 피아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. 아주 큰 편은 아닌데, 그래도 피아트가 걸어온 역사들을 다 볼 수 있고, 이 안에 지금 제가 사진은 그때 못 찍었거든요. 왜 못 찍었냐면은, 한 앵글에 안 들어와가지고 못 찍은 사진인데, 이 안에는 피아트가 개발했던 전투기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이탈리아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투기를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. 지금 뭐 유로파이터나 그 타이푼? 네, 그걸로 이제 다 전투기가 이제 유로파이터로 다 통합이 됐는데, 그 전까지 유럽은 다들 그 다른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이탈리아의 전투기는 피아트가 만들었고, 그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있죠, 사부가 만들었던 드라켄 뭐 이런 것도 이제 북부 쪽에서 쓰고, 영국은 뭐 영국대로 이제 자기네들 비행기를 갖고 있었는데, 이게 전체 유럽 국가 중에서 자국 내 공군에 자국의 그 항공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몇 군데 없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중에 사부와 더불어서 거의 유일하게 피아트가 전투기를 생산을 해서 이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때 만들었던 그 피아트에서 제작을 했던 그 항공기들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가서 보면은 큰 비행기는 한 대가 있어요. 그건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전투기로, 제가 지금 G-20이었나? 이름은 잠깐 까먹었는데, 그 전투기가 있고, 나머지 그 외에 선박, 그 다음에 잠수함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는데, 그런 것들이 다 모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